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는 진짜 잠재력 인구 100만은 있는데 행정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뽀TV입니다. 대곡 역세권과 엣지시티, 이게 제가 만들고 있는 펜타 역세권 대곡역 개발 발표의 1편입니다. 2편은 아파트 집값이라든지 고양시에 부는 부동산 지각 변동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고양시의 자족 기능이라든지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일산은 지금 테크노밸리를 지금 분양을 하려고 그랬죠. 25년에 좀 연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 창릉도 자족 기능을 엄청 강조했고요. 테크노밸리도 자족 기능을 얘기하고 있고, 또 테크노밸리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도 추진하잖아요. JDS 지구까지. 거기다가 이번에 대곡 역세권까지 등장했습니다. 고양시가 행정력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의 파워는 굉장히 셉니다. 인구가 경기도에서 빅3인가요? 특례시까지 되면서 인구 파워는 막강하니까 잠재력은 있는데 행정력이 과연 받쳐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서론이 길었네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9,400호, 9,500호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를 짓는다. 이게 이제 고양시와 일산과 화정 중간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시청 얘기도 있었고 아주 미묘합니다. 고양시는 정치적으로 조금 약간 흔들려요. 시장님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요 대곡역이 개발이 드디어 되는데, 그전에는 뭐 타당성 조사하면 항상 이거 경제성이 없다고 안 나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펜타 역세권입니다. GTX-A M이 개통했죠. 3호선 개통했죠. 경의중앙선 개통했죠. 서해선 개통했죠. 교외선 엊그제 개통했잖아요. 어제 개통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도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난리 난 뭐 청량리라든지 뭐 이런 펜타 역세권이 예상되는 지역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5개 역사가 뚫린 데는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도 희귀합니다. 있는지 저 확인해 봐야 될 정도예요. 근데 여기 지금 대곡은 지금 다 뚫렸어요. 5개가.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앞쪽에 뭐 자족기능 상업 넣어놓고 여기다가 자족 상업 넣어놓고 아파트는 이쪽에다 넣는다. 화정역이 이쪽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자족기능 이런 것이 성공할지부터가 되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족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고양시는 특히 자족기능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있고 분당에 대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자족 얘기 많이 하는데,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발족자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이 자족이 바로 엣지시티예요. 그래서 엣지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91년에 그러니까 언론인 조엘 게로가 엣지시티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Life on the New Frontier라고 해서, 이제 미국도 이제 약간 달라진다 이거죠. 여기도 실리콘밸리를 얘기했습니다. 엣지시티에서도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도심지는 아닌데 주요 도심지에서 떨어져서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들, 그리고 뭐 벤처기업들과 IT 이런 것들이 융합되면서 직장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제조, 도소매, 지식산업, 그리고 도소매, 유통, 문화산업 이런 것들이 끼면서 여기가 오히려 도심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독립적인, 이게 말 그대로 엣지시티가 자족 기능이죠. 그냥 언론인들, 정치인들이 멋있게 표현한다 그래서 맨날 쓰는 표현들, 이런 학자들이, 물론 학문적 표현들은 필요하지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자족도시 만들겠다.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얘기해서 일산 안에서 대곡역 근처에서 다 먹고 자고 직장 다닐 수 있다. 서울 갈 필요 없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 요 논문, 뭐 요 저서 때문에 지금 대곡 역세권을 이렇게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엣지시티의 성공 사례는 판교입니다. 판교는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도시들이 다 판교를 부러워해요. 특히나 일산은 더해요. 왜냐하면 일산과 분당은 같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개발 초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은 천당 안에 분당이라고 하지만 둘은 동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가도 비슷했어요. 지금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산 같은 경우는 서러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는 뭐 하기만 하면 판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판교가 왜 성공했냐 이거죠. 이게 경부축이 있고 위에 강남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래서 지리학계 논문들 봐도 판교의 성공, 뭐 성공 사례 하면 항상 나오는 게 강남,
과의 접근성, 강남과 가깝다. 그리고 경부,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 경제발전 축이었다. 뭐 그리고 지하철, 신분당선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그냥 여기가 판교역이잖아요. 여기 서판교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고급 주거세대라든지 이제 서판교역 개통했나요? 경강선은 개통했잖아요. 그래서 요 위가 아주 그냥 바글바글하죠. 그러면서 분당의 주거 수요가 받쳐주면서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 사례로 대곡을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요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는 진짜 잠재력 인구 100만은 있는데 행정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 여기는 창능은 누가 발표한 거죠? 창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고 JDS 전에 일산 테크노밸리는 전 시장부터 추진됐던 거고, 이번에 대곡 역세권 개발은 이번에 지금은 탄핵 정국이지만 이번 정부에서 또 발표한 거고, 이게 다 달라요.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행정력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과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사업 성공의 포인트고요. 세 곳 모두 공통점은 다 판교를 벤치마킹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이 다 이걸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끌려온 사업들도 있고 자신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있죠. JDS 뭐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시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자족을 얘기하는데 HCD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JDS 일산 테크노밸리는 26만 평 규모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토지 분양 자체가 미뤄졌어요. 그리고 다 MOU 체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MOU라는 건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물론 뭐 협약 체결에서는 입주기업의 뭐 2배, 1.5배에서 2배가 지금 협약서를 냈다라고 하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나오긴 하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 실질적으로 오픈된 거 뚜껑이 열린 건 아니에요. 다 뚜껑 열어봐야 돼요. 토지 분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고, 창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죠? 창능은 지금 자족시설 이걸 막 줄이고 있어요. LH는 내심 늘 그렇습니다. 파주운정도 그렇고 어느 택지개발 진접도 그렇고 뭐 어느 택지개발지구든 LH는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랑 다르게 여기 창능 같은 경우도 자족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창능 개발할 때도 판교 얘기하면서 자족 기능 얘기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게 무색해지면서 지금 공동주택을 늘렸죠. 한 1800세대는 이제 본청약하고 뭐 3000세대 늘리나요? 계속 자족 기능이 떨어지니까 고양시에서 의회에서도 이거 자족 기능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대곡 역세권이 이제 또 개발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26만 평 규모, 이것도 크잖아요. 그래서 지식첨단 제도업 지금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업들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러면 인구 100만이라는 아주 큰 그런 그 인구 수요의 잠재력은 크지만 과연 이게 기업들이 이렇게 유치할 때 어디를 선택할 것이면 이 세 곳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 그리고 차별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 것인가는 이제 행정력의 문제겠죠.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고양시는, 그래서 고양시 주민분들은 많이 보셔야 돼요. 이 정치적으로 고양시가 빅4 그리고 굉장히 지금 경기도에서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북부 권역에서 독보적이잖아요. 최고로 사람도 많고 가장 뭐 하여튼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기가 가져갈 수 있는 지자체의 기능도 많고 특례시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좀 휘둘리기도 하고 정권에. 그래서 자치 뭐 이런 것들 시장의 행정력 잘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 이 세계를 어떻게 잘 키워나가는지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타나게 된, 이 개발하게 된 취지도 정권도 중앙정부가 시킨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판교는 그렇지 않아요. 판교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면 정말 꾸준하고 일관된 행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보면 1, 2, 3이 여기가 성공하니까 그 옆에 땅을 이 땅으로 해가지고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25년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수요가 넘치니까 세 번째로 또 확장시키는 거예요. 같은 세 개인데 이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여기는 성공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는 지금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막 중구 난방으로 지금 이제 자족 기능을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판교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시장과
고양시청 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런 행정력, 고양시 의회 이 자치의 그런 발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례시로 또 자치권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뭔가 하나의 힘을 합쳐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고양 시민들과 함께 밀어붙여야지 이게 다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이런 거에는 퀘스천 마크 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여기 이제 땅 분양해야 되는데 지금 대공 역세권 개발 첨단 기능으로 기업 유치하겠다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수밖에 없겠죠. 또 창능도 창능대로 또 이제 좀 있으면 증공됩니다.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자족기능 같은 상업시설 업무 복합 이제 분양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있고 부동산 이 침체기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엣지시티 얘기를 하도 얘기하길래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일요일이네요. 저도 조금 쉬어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끝.